얼마나 오래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들수록 사실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분 어머니도 사실은 평생 동안 사실 뭐 자식도 키워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굉장히 관절을 많이 썼고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 두 분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저는 그냥 수십 평생 가족들 위해서 자식들 키우느라고 일상을 살아오신 건데 그게 이렇게 축적이 돼서 이렇게 나의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근원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한데요. 그럼 전문가 이 두 분의 입장에서 두 분의 상태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권인숙 씨 같은 경우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러한 증상을 방치했다가는 관절염이 급속도로 악화돼가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봉덕 씨는 이미 4기 말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은 관절이 더 변형되고 기능이 상실돼가지고 인공 관절 수술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아파도 병원 잘 못 가고 말 못하고 그냥 참으셨는데 사실 이러한 통증은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통증이라도 그걸 방치하게 되면 결국엔 이제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자주 혹은 지속적으로 같은 부위가 아프고 더 이제 통증이 심해지고 더 간격이 짧아지면 반드시 어떤 질환이 생긴 것은 아닌지 점검받고 빠르게 이제 진료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다 맞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바로 연골입니다. 연골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모든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은 다 연골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 연골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관절이 이렇게 움직일 때 매끄럽게 관절이 움직일 수 있게 또 하지만 관절에 미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골이 닳아버리면 관절이 뼈끼리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무려 400만 명이 넘는데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 연령대가 우리가 한참 일해야 될 50대, 60대가 가장 많아요. 아유. 그리고 여기 40대 계십니까? 40대? 40대. 40대. 40대 10명 중에 9명이 연골의 노화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느낌 와요? 느낌 와요, 느낌 와요. 조금만 무리해도 팔이 들 수가 없어요. 너무 슬퍼. 그래서 관절염을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부르는 게 증상이 시작됐을 때 가보면 늦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어머머. 얄밉네. 이제 특히나 혈관과 신경이 없는 연골은 달아도 통증을 느낄 수가 없기 아이고야. 때문에 심각한 손상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섭네요. 그래서 이제 기수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또 안타까운 건 사실 한번 손상된 연골은 재생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연골의 사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퀴즈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은 하루 10만 번 이상을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건 뼈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 연골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연골의 두께는 얼마일까요? 1번 3mm, 2번 1cm, 3번 2cm, 4번은 3cm.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네요. 자, 연골의 두께는 얼마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m 1cm 요만한데? 정답을 적으셨으면 칠판을 들어주세요. 오. 우리 다 똑같고. 2번 똑같고. 어머, 에바 씨. 혼자. 저는 엄청 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일 적은 걸로 선택했어요. 아하. 선생님 정답 공개해 네, 주시죠. 정답은 1번 3mm입니다. 진짜 얇군요. 저는 너무 얇은 한정이잖아요. 어렸을 때 3mm이고요. 나이가 들면 1mm도 안 남아요. 어떡해. 딱 붙어버렸어. 아, 이거 어떻게 버텨요, 그게? 어머, 너무 미안하다, 연골아. 아니, 오늘 너무 미안하네. 제가 이제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무릎 뼈라고 생각을 하고 치즈를 갖고 왔는데 이게 연골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이게 3m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걷거나 충격을 받아도 이 연골이 충격을 흡수해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말 들어가. 걸으면은 뼈끼리 부딪히게 되고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요. 심하면 여기서 이제 뼈가루도 떨어집니다. 뼈가 조각이 나서 그러면 이제 무릎 관절 안을 돌아다니다가 통증을 일으키거나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관절도 변형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파괴가 되게 됩니다. 와. 내 다리는 어떻게 돼요? 내 다리는. 걱정되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유재석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은 저희가 안 아플 때부터 예방을 해야 되고요. 또 초기에는 관리를 정말 잘하고 말기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머님 혹시 내가 수술을 하면 좀 나아질까 뭐 그런 생각 예, 해보신 그런 적도 생각도 있으세요? 드네요. 예. 네. 지금은 조금만 그러면 무거워요, 무거워 다리가 무겁기 무겁게. 선생님 말대로 뼈가 이렇게. 사실은 사기면 연골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맞아. 그리고 이 인공관절 하시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틀니같이 되게 불편해요. 불편해서 내가 이 수술만 하면 예전처럼 막 헐헐 뛰어다니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예, 분들이 그러면 있으면은 안 돼. 실망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또 이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수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재수술을 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재수술을 할 때는 예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한 번 할 때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의학 상식과 아주 신중한 선택으로 수술도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맞습니다.